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2년 5회차 지난 5월 15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A형입니다.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부터는 기존에 보시던 기출문제의 출제 방향이라든가 또는 출제 문제의 어떤 구성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씩의 변화가 시작된 그 회차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4회차 2022년 4회차 시험까지는 지금 보셨던 패턴하고는 조금은 다른 출제 문제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관점이 조금 있었던 거고요. 이번 5회차는 좀 특이하게 와이드하게 펼쳐져서 출제가 된 것보다는 특정 회차 수,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1년도 8회차 문제 정도부터 2021년 12회차 문제까지 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 수가 총 89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몰빵을 하다시피 출제가 됐습니다. 그 8회차부터 12회차까지 그 5회차가 그럼 균등하게 나왔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9회차, 10회차는 거의 문제가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이런 관점으로 좀 어떤 특정 구간을 콕 찍어서 출제가 됐던 정시시험의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변화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가 누굽니까? 이 문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CS 리더스 시험에서는요. CS 개론, 특히나 5장의 서비스 정의, 그 다음에 1장의 고객 만족 관리 개론의 정의, 이 두 군데서 집중적으로 학자와 정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를 여쭤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98%? 왜 그러냐면 다른 쪽의 학자 문제가 가끔가다 나올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리더십에 관련된 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근데 그런 문제들은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 보시는 문제 또한 2021년 11월 달, 2020년 10월 달에 동일하게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그럼 보기를 볼까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경험하는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 자, 여기서 키워드는 호의적, 비호의적이 되겠죠. 아주 간단한 키워드로 학자를 딱 떠올리시게 되면 웨스트브룩과 뉴먼이 됩니다.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 감정 및 태도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호의적, 비호의적이라는 키워드로 웨스트브룩과 뉴먼을 딱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만약에 즐거움이나 실망감 이렇게 나왔다면 코틀러가 될 거고요. 성취 반응 저희가 매번 하는 이행 수준 이런 게 나오면 올리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구입이 이루어집니다.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TARP의 사장이었던 굿맨. 그 다음 프로세스. 프로세스라는 이 독특한 키워드가 나오면 앤더슨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객 만족 관리의 역사와 관련해 2000년대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2000년대라고 나옵니다. 2000년대라고 한다면 저희가 업종을 불문하고 CS 경영, 그러니까 고객 만족 경영을 뭐랄까요?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 LG전자를 필두로 우리나라에 그 80년에 사스 항공사에서 MOT가 진실의 순간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15초의 기적이라는 양칼슨이 실제 1년 만에 경영에 적용해서 그걸 입증을 하게 되면서 80년도 중반 후반쯤에는 일본으로 전파가 되고, 그리고 92년도에 우리나라 LG, 93년도에 삼성 이렇게 전파되면서 94년도에 우리나라의 철도청이 딱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97년도 IMF가 됐을 때 그때는 또 놔버립니다.
IMF를 빨리 극복하면서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라는 관점까지 간 거죠. 그럼 여기서 보기를 보면 동일 유형 기출 문제가 21년도 12월 달에, 20년도 6월 달에, 2018년도 5월 달에 거의 출제 패턴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보기를 볼까요? 1번 업종을 불문한 고객만족 경영의 도입입니다. 자, 이게 2000년대니까 가능한 거죠. 1번 답이 맞네요.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진실의 순간 도입. 자, 이게 1980년, 81년도에 있었던 일. 미국 농산부에서 측정한 농산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 지수의 발표 7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앞세운 잭 웰치 사장이래. 잭 웰치, 어차피 사장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고 경영자가 등극합니다. 이 양반이 등극한 게 81년 4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1년 9월 달까지 내내 사장으로 역임을 하죠. 고객들의 정서적인 불만 요소를 정량적으로 지수화하여 발표한 굿맨 이론의 등장. 이 굿맨 이론의 등장은 75년도부터 한 5년간, 그 이후에 5년간 고객들이 갖고 있는 이 전형적인 불만의 이 요소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해가지고 발표한 이론이 굿맨 이론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2000년대에 걸리는 건 지금 1번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알아두면 다시는 틀리지 않을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린 쇼스텍이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목적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론도 나오게 되고요. 고객의 입장과 종업원의 입장을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되셔야 됩니다. 관료적이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도 잘 보면 동일 유형으로 21년도 11월 달에, 2020년 5월 달에, 2018년도 4월 달에. 자, 이것도 잘 보면 18년, 20년 전형적인 출제 패턴, 21년 11월. 조금 벌어지긴 합니다만 왜 이 당시에 시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적으로 패턴 자체가 유지됩니다. 유사 유형은 뭐 18년도 1월, 18년도 11월, 19년도 9월, 20년도 11월, 21년도 9월.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이런 문제는 워딩을 바꿀 겁니다. 분명하게. 1번 서비스 프로세스는 목적론이며 실제적인 과업 성과를 중시해야 됩니다. 맞죠? 2번 서비스 프로세스의 모든 과정은 누구한테?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어 계획되어야 됩니다. 설계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3번 서비스 프로세스의 규율은 창의성을 억제하기보다는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설명 맞습니다. 선생님이 설명 맞아요. 창의성을 억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비스 프로세스는 전체론이며 각각의 개별 활동들은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는 순간 전체가 제로가 돼버릴 테니까요. 그죠? 자, 앞에 건 다 맞습니다. 5번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 종업원보다 고객을 더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은 맞지 않죠. 왜? 우리 종업원도 내부 고객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양쪽을 다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한쪽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5번이 틀린 보기로 나오는 것들을 기존 기출문제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맞는 답을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맞는 답으로 제시가 된 나머지 보기들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기본서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불편함은 만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귀인 이론의 결정 요인 중 귀인 이론 결정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기본서 어디 있나요? 아시겠지만 이게 켈리의 공변량 모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결론이 나왔을 때 저 결론을 만들었던 그 요인들에 대한 건 일정 부분에 동일한 비율을 가져간다, 동일한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으로 하는 걸 공변량 모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쉽게 같은 행동으로, 같은 대응 행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이걸 키워드로 본다면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일치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치성이라는 게 보기에 없습니다. 이름이 이게 두 개씩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일치성과 동일한 명칭을 쓰고 있는 걸 합의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합의성. 네,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결론입니까? 특정한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나누는 걸 차별성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차별성.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뭐 반복적으로 특정 행동을 합니까? 뭐 눈에 보이신 대로 지속성이겠죠. 네,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공변양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체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대기행렬 모형 중 보기의 도식에 해당하는 유형이 뭘까요?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대기행렬 모델은 정말 잊혀질만 하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문제 동일 유형으로 2021년도 8월 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기행렬 모델을 기억을 하실 때는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이게 맨 끝에 좌측에 보면 고객이 도착해서 대기행렬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저 대기행렬이라는 거를 만드는 관점, 저기에서 지금 잘 보시게 되면요, 고객이 와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와서 쓴다라고 하는 관점은요, 꼭 기억하세요. 단계예요, 단계. 항상 명칭이 단계예요. 네, 그리고 서비스 시설이라고 쓴 건 우리 기업이 여기 와서 서비스를 받으세요 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저걸 경로 또는 채널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자, 이 두 가지의 명칭을 정확히 구별만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림을 보고 밑에 있는 보기에 맞춰 넣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림 왼쪽부터 고객이 도착해서 줄을 하나 서죠. 그죠? 줄을 하나 선 다음에 서비스 시설이 위아래로 있어요.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대기행렬을 한 줄을 섰다가 서비스 시설에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쪽이 됐던 이쪽이 됐던, 그러니까 A, O와 B예요. 이해가시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이건 복수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복수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서비스 시설, 기업이 만들어 놓은 걸 뭐라 부른다고요? 저희가 경로 채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무조건 앞에 그림을 봤을 땐 복수 경로여야 할 겁니다. 그죠? 복수 경로. 복수 경로는 3번과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거를 보면 화살표가 위에 거로 서비스 시설 다음에 대기행렬이 있고요. 고객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 이어지는 뭐 1-1이 뒤에 있고요. 밑에 거에선 두 번째로 2번에 왔다가 다시 옆에 2-1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화살표가 선생님 위아래로 다시 연결되어 있어요.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위에 거를 먼저 받고 나는 밑에 걸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 거 위에 있는 걸 먼저 받았다가 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엔 오른쪽 하단의 밑에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걸 나는 받을 거야 라는 관점은 이건 고객의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아니면 나는 그냥 계속 위로만 갈 거야. 이게 돼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단계 또한 뭐가 될까요? 복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복수 경로, 복수 단계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조금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객이 쓴 걸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단계. 기업이 만들어 놓은 시설을 경로,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기출문제 유형 몇 개만 더 보시게 되면 완벽하게 그때부터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체크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한 대기관리의 기본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 문제 유형은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고요. 이 8가지의 워딩을 바꿉니다. 이 문제 유형은 항상 동일 유형은 2021년도 12월 달에 문제와 보기와 정답까지 동일했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고요. 유사 유형으로는 뭐 2019년도부터 22년 3월 달 올해 출제된 문제가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불공정한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이건 당연할 겁니다. 누구나 다. 2번 근심은 대기 시간을 더 길게 느껴지게 하고요. 맞죠? 그죠? 3번 집단으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대기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건 혼자 기다릴 때죠. 혼자 기다릴 때. 그죠. 집단으로 기다릴 때는 최소한 옆 사람과 수다라도 떨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4번 서비스가 같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이건 당연하죠. 5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멍 때리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문제 유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워딩을 바꾼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 QFD입니다.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요. 이 장점을 얘기를 할 때 보면요, QFD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향상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이유는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생뚱맞은 게 팀워크가 향상됩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죠? 또 하나는 문서화가 가능하다. 이 문서화라는 건 저희가 이제 하우스 오브 퀄리티와 연결되는 문서화 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은 생뚱맞게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웬만하면 선생님 다 향상된다. 또는 단축된다. 감소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단축되고 감소되는 게 많을까요? 딱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객의 요구를 반영했으니까요. 이해가세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동일 유형은 2021년도 11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유사 유형은 18년도부터 22년 4월 달까지 지금 하는 게 5회차인데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4월 달에도 또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이 비슷한 문제가 1번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맞죠 이거?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와요. 2번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 및 결정사항을 문서화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문서화한다라는 게 장점이죠. 문서화할 수 있다라는 게. 그죠. 그래서 모든 과정 및 결정사항을 문서화할 수 있다. 뭘 통해서? 특히나 HOQ 품질의 집을 통해서. 이게 왜 그럼 행렬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정을 만들어 놓은 공정의 행렬표를 나타내는 게 하우스 오브 퀄리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설명이에요. 전부 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정답이 아닌 1번, 3번, 4번, 5번의 보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향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유사 유형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만족의 3요소 중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고객 만족 경영 2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머웨어. 휴머웨어는 당연히 직원 얘기 나올 테니까 너무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보시는 보기처럼 이런 예시문을 통해서 저희가 왜 그럼 기본소에는 안 써 있거든요. 이런 표현 자체가. 이런 예시문을 통해서 구별합니다. 라는 관점의 문제 유형이고요. 동일 유형으로는 21년도 8월 달에 19년도 5월 달에 전형적인 출제 패턴 그대로 유사 유형 기출 문제는 18년도 3월, 20년도 6월, 20년도 11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번 주문 처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문 처리가 너무 쉬워요. 주문하기가 너무 쉬워요.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2번 고객의 요구나 불만에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고객의 요구나 불만에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2번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고객의 요구나 불만에 이거 직원이 하는 거 아닌가요? 휴머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예요. 3번 고객의 취향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4번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얘가 하드웨어가 되겠네요. 5번 고객에게 상품이 필요한 이유를 묻고 누가요? 직원이요. 그죠? 직원이요. 얘가 키오스크가 묻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 물어요. 휴머네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 유형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충분히 구별 가능하세요. 체크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자, 마이클 해머 교수가 제시한 3C의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패러다임의 시프트, 그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3S에서 생산성 관점인 3S 기업의 관점에서 3C 고객의 관점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그 3C입니다. 알고 아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고객 만족, 체인지, 끊임없는 혁신, 컴페티션, 글로벌 무한 경쟁,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 유형은 2021년도 12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20년도 7월, 18년도 5월. 동일 유형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글로벌 경쟁 체제의 경쟁 심화와 더불어 공급자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이게 뭐야? 공급자 중심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오탈자입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주도권이 이양되고 고객은 과거에 비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살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살 사람이.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형 마트들이 만드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사려는 사람들의 입장에 맞추려고 자꾸만 할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러다 보니까 고객 자체가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됐다. 이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 컴페티션, 글로벌 무한 경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 유형. 그래서 여기 잘 보면 고객은 과거에 비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저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혁신의 요소 중 저희가 이제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쓸 때 앞에다가 저 CS,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저 앞에다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내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라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업 내부에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건 바깥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걸 골라내라는 거예요. 동일 유형 기출 문제는 2021년 11월 달에 19년 10월 달에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사 유형은 18년 9월, 21년 3월, 21년 9월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만큼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벌써 3년 동안 6번째 문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브랜드, 바깥으로 보여줘야죠. 이미지, 보여줘야 됩니다. 프로세스, 이게 꼭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만 알고 있어도 되잖아요. 이 프로세스라는 건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가 됩니다. 가격 경쟁력, 고객님 우리 제품이 쟤들 거보다 싸요.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고객 관리, 만약에 선생님들 집에 렌트한 제품, 렌탈한 제품이 있다면 거기에 고객 카드가 붙어 있는 건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또는 공공장소에도 똑같고요. 고객 관리, 이것도 바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딱 요 개념만 잡고 계시면 풀이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크게 막히는 문제 없이 굉장히 수월하게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로 충분히 보셨고요. 전부 다 10문제가 동일 유형 기출문제가 기존 기출문제 레퍼런스에 다 있었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딱 이 10문제에 대한 나는 이해도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저희도 감사할 일이고요. 그게 아니면 매번 하지만 제 네이버 카페입니다. 오시게 되면 무료 컨텐츠, 유료 컨텐츠 하여간 압도적입니다. 물론 제가 운영하는 데니까 압도적이라고 하죠, 분명히. 그런데 시중에서 선택하셨던 어떤 기출문제집보다 분명히 압도적이라는 걸 와서 직접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는 한 번에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문제집을 구매하시면 충분히 보기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압도적인 점수로. 이건 수많은 분들이 이미 입증하고 계십니다. 그 관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뭘 하든지 간에 또는 난 하기 싫은데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셨다가 나중에 합격하면 구독 취소할 건데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은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